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코스피장 역시 코스닥장 변동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오늘 금일 시장은 약 0.2% 정도 밀렸습니다. 4.31포인트 밀린 1941.2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 쪽 잠깐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약 1,5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완성차 쪽이죠. 현대 기아차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많이 밀렸었던 경기 민감주들이죠. 화학주라든가 건설주, 조선섹터, 기계 이런 쪽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좀 하락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조금 길게 본다면 이제는 중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정도까지 만약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이죠. 특히나 금일같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비중 축소해주는 거, 그리고 종목을 좀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한번 차익해준 부분들을 중소형주 쪽으로도 압축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표라는 것이 계속 지수라는 것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550선까지,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인데요. 지금도 그 변동성 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랠리라는 것이 결국은 많이 흔들어 제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항 랠리하고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은 중국 경기 지표, 중국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감들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과, 더불어 작용하게 된다는 점, 그 점,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의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중국 시장의 먹거리, 즉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차트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즉,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코스닥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22평에 지금 조우를 하는 구간, 그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또다시 변동성 랠리에서 조정, 즉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즉 비정상적인, 비합리적인 구간은 빠르게 다시 합리적인 구간과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매매 전략보다는 심지를 굳건히 하는 매매 전략과 그 다음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매매 전략이 유효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매매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내일을 좀 살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구간을 다시 빠르게 회귀할 것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합리적인 구간에서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할 때 여러분들이 포트를 재편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상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힘들고 막 힘이 쭉쭉 빠지고 처지는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상담을 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담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이 상담 남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요거 계속 진행하고 있죠. 제 이벤트 고지는 늘 정멘토님의 몫입니다. 큐! 예, 저희 증시 퀴어 보세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되신 분들은요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 대안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대안주에 대한 재미있는 오답 그리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당첨을 통해 저희의 기법 CD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벤트 정말 대박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벤트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장안의 화제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이었는데요. 이 기업은요. 두 글자의 영문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두 글자의 영문 이름을 가진 것들은 대다수 대기업입니다. 그죠? 뭐 SK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LG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곡에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ELS 상품 연동주입니다. 그래서 그 ELS의 어떤 흐름 때문에 주가가 좀 굉장히 낙폭이 과다했다는 거,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수닷컴을 매수를 하셨네요. 12,2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12,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약간 고가 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겁니다. 고가 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즉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조정을 조금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도 함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자, 우선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12,200원짜리 때니까요. 거의 고가 권역입니다.
우선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0,000원 정도대, 10,000원 정도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20% 비중으로 그냥 가지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1,5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목표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리대가 약 한 매수가 정도인 12,000원 정도 잡고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정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내일 자리대가 중요하니까 꼭 리스크 관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와중에 벌써 정답을 맞추신 분이 25분이나 계십니다. 이 와중에 오답도 있네요. 4252님. 아유, 친근한 번호입니다. 그죠? LS. 예. 땡입니다. 자, LS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바로 투비소프트,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에 비중 20% 사자마자 내려가네요. 4420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투비소프트. 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구간은 결국은 박스권의 모습을 보였고, 그죠? 박스권의 형태를 좀 띄었어요. 그죠?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이후에 다시 이 박스권을 뚫는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강한 상승이 있었고,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한다고 봐야 되고, 이걸 좀 확대해 보자면 정확하게 지금 22평이 조금 지지받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받으면 어디서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훨씬 많습니다. 저항선이 아니고 주봉에서도 보면 딱, 여기 주봉 차트인데요. 딱 지금 5이평선이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온다면 6,000원 초반대까지의, 주봉 지지선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리스크 관리 자리대인 자, 5,910원대를, 손절선을 잡아 놓으시고, 이 터치를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들고 가시되, 자, 요것이, 6,900원대가 오면, 분명히 손절선을 6,300원대로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7,500원대가 오면, 손절선을 6,800원대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기보다는, 물론 지금 오늘 코스닥이 조금 빠지니까,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5.5% 정도 빠졌는데, 자,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크게 실린, 음봉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크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자, 들고 가시면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익절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건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23님, LG라고 정답을 좀 보내셨습니다. 땡입니다. 조금 거의 가까웠는데요. 한 번만 더 꽈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3S를 매수를 하셨어요. 6,8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어저께 대안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11%대 전날이었었죠. 거의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11%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대안주를 매매를 하실 때에는요,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4시부터 공개 방송이 항상 진행이 됩니다. 대안주에 대한 전략, 매수 포인트,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대안주를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공개 방송을 좀 들어오셔가지고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400원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보자라는 부분들 어저께 코멘트로 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자리대에서부터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봐도 괜찮은 자리대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5,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7,3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대를 목표치로 알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라이온 캠텍인데요. 25,300원에 비중 20% 2386님 남겨주셨네요. 자, 예각이 선 종목이라고 해서 다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일봉입니다. 그죠? 최근에 상장되었던 종목이고, 그렇다면 이 일봉상 강한 상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둔각이 만드는 자리에서는 제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는데, 그 부분을 아마 지키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락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봉의 어떤 지지선을 보면 강한 상승 때의 어떤 모습들을 다 반납을 해줬어요. 그죠? 주봉 지지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불안한 부분인데, 월봉을 딱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강하게 상승이 있었던 4개월간의 연속성을 띠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거래량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 많이 하락폭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구간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고 가시되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분명히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23,300원 선인데요. 이 23,300원 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 지지대가 명확히 보이는 곳이 16,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자리대는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목표는요. 너무 길게 잡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둔각이 만들어졌던 자리. 만약에 이게, 예각이었다면 다시 둔각을 만들었던 자리대를 한 번은 매도 기회를 줍니다. 그게 24,800원대인데요. 그 이상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네요. 15만 50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죠. ESS 사업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죠.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대형 종목군들이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그 속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출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다시 한번쯤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61선과 21선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자리대까지 이 자리대가 단기적인 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8만원 자리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비중이 60%니까요.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이 사이에 절반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정도만 17만원대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가지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입니다. 이중바닥을 형성을 했었죠. 이중바닥 형성하고 왔으니까 이 14만 7천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답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53분이나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5344님, SK. 제가 예를 들어서 S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걸 설마 정답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땡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글자를, 두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LG화학, 네 글자입니다. 이 숫자를 아마 카운트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땡입니다. 자, 올 많이 내렸다고 힘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힘내는 거하고 정답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 9867님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힌트, 즉,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죠. 예, ELS 연동 상품이죠. 이 부분들, 고객들의 돈이 일단은 떨어졌죠. 떨어질 낙이 된 종목입니다. 예, ELS 상품은 중위험 중투자인데요. 결국은 이 낙이 되면, 고객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증권사는 덕을 봅니다. 자, 증권사 좀 못됐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LG에서 인적 분할돼서 설립됐다. 자, LG에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멜파스요. 멜파스요? 네네.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200원 정도. 1,200원. 예. 네. 그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 20%요? 예. 그럼 1,200원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예,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또 물태우고 해가지고 그래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오늘 좀 올라가지고, 예. 지수가 빠진데도 불구하고, 예. 내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목표가가요. 네. 일단은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요, 터치 센서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추세를 아직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세를 못 뚫는다는 것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자꾸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요. 이건 주봉에서 어떤 힌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강한 상승대가 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어딘가 하면 11,200원대예요. 자, 11,200원대에서는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주봉에서 보면 뚜렷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보여요. 그죠? 자, 요거 체크해 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9,700원대와 1,9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파실 필요가 없고, 자, 1,900원 이상이 오면 팔면 된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은 아니고 수익은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데, 너무 긴 영역대를 잡고 가지는 마세요. 아직까지는, 동사의 업황, 즉, 터치 센서 쪽의 어떤 업황은, 치킨 게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많아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수익성, 즉, 순수익적인 측면이 제고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1,900원 이상에서 분할로 차익 실현하세요.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900원이 곧 올 거예요. 그죠? 곧 오면 예. 그때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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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뭔데요? 아모텍이라고. 근데 이게요. 예. 이게 순서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나고 감사합니다.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네이버요. 네이버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79만 8천 원에 네. 50%요. 비중은요? 50%요. 50%요? 예. 조금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예, 근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져갖고, 좀 올랐다가 좀 빠져가지고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 더 빠질 수 있을 건지 해가지고,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업을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예, 예. 밑에 거래량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로 좀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네이버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군들도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11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기관까지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마도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88만원의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약 74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조금 길게 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보셨다라면 예. 아마도 내일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 크게 손실권역은 아니시니까 일단은 좀 40% 이상, 절반 이상은 좀 줄여주세요. 절반 이상은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형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네. 손절가랑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74만 원짜리 때까지는 일단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 자리때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일단 리스크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30분 봉 잠깐만 볼게요. 30분 봉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약 78만 원?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자리대가 약 7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자리가 깨져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폭으로 빠질 겁니다. 이 폭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약 한 73만 원, 74만 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8만 원짜리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81만 원에서 81만 5천 원, 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MDS 테크예. 아, MDS 테크요? 네네. 제 팬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3,300원에 40%요. 예, 23,300원에 40%. 예. 예. 일단은 MDS 테크가 오늘, 어떤 코스닥이 좀 빠지면서 많이 밀렸어요. 그죠? 한 5% 넘게 밀렸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MDS 테크는 아직까지도 실적이라든가 기대감, 그리고 지금 M&A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여전히 많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분, 즉 오를 때는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횡보가 나오고 또 한 번의 상승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횡보인데, 자, 이 구간에서 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비정상적인 구간이 한 번 나오고 바로 들어 올렸어요. 근데 요날 바로 이렇게 9% 가까이 상승한 날 뉴스가 하나 딱 나왔죠. 그죠? 뭐가 나왔는가 하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인수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서 주당 28,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죠? 지분을. 그죠? 네네.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저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예, 들으셨죠. 그러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주가는 사실은 25,000원 선이 지금은 올라가 있어야 적정 주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적정 주가에서 지금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빠진 게 아니고, 거래량 자체는 크게 수반이 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빠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MDS 테크는 현대차에 인수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에 인수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확 빠질 종목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여전히 23,000원대 이상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MDS 테크와 관련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수기업입니다. 인수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인수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다면 모를까, 인수가격은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 28,000원 이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동사의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 결국은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겠죠.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목표가를 그러면 23,000원 잡고 갈까요? 23,000원 이상 잡고 가시면 됩니다.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58,100원에 20%예. 58,100원에 20%요? 예. 사고 최근- 나서 자꾸 내려가가. 네네. 그냥 갖고 있으면은 본전은 될까 싶었어요. 최근에 생각이 매수를 있었어. 하셨네요. 그죠? 예, 예. 일단 이건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어요? 길게요. 길게 보셨어요? 네. 길게 보셨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 가지고 갈까요? 네, 만약에 단기로 봤다면은 오늘 한번 매도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이거를 정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이 자리대가 거의 계속적으로 바닥 권역입니다. 네, 네. 지금 다중바닥을 좀 형성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대에서는 굳이 이게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으세요. 다만 네. 지금 이제 좀 길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길게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 6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연말까지 같거든요. 가지고 가면은 그만큼 오르겠어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좀 더 예. 편안하거든요. 예, 예. 등락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비싸게, 너무 비싸게 매수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예, 예. 일단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6만 원 넘어서 가지고 매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대륙제가 하나 있는데, 예. 아, 종목은요, 한 종목밖에 안 돼요. 자,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벌써, 뭐, 정답 맞추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도 좀 재밌는 분이 계셔요. 6025님, 단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단골 손님 좋아합니다. 지도 이거 사서 완전 망했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정답 맞추겠습니다만, 참, 손실을 보셨다니,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4133님. LG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또 LG입니까? 땡입니다. 6782님, LS 아니라고요. 땡! 자, LS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피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봉 LS인데요. 5,190원에 비중 20%라고 1104님 남겨주셨네요. 대봉 LS는, 전형적으로 지금 어떤 테마의 형성이 많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봉 LS는 주가의 변동폭이 늘 심했죠. 그죠?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 요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 박스권의 형태를 지금 탈피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지대가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상단 부근이 되겠죠. 바로 4,600원대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금 이 윗선에서의 박스권 형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손절을 하실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들고 가시되 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는 마시고요. 자 저번 고점대 부분에서 밀렸던 자리들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00원대를 목표가를 잡고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는 즉 4,500원이 무너지면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500원을 다시 무너뜨리게 되면요. 이 밑에 하단 부근의 박스권에서 또 장기간 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6만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선 한국가스공사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상승 추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6만 원 약간의 좀 수익 중이세요. 근데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하고 싶습니다.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9,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 이 59,000원 라인 때 요 자리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유하고 있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유있게 보게 되면 71,000원대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대는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면 약 한 8만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하신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테라젠 이텍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8,100원에 비중 20%라고 3131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테라젠 이텍스 LCD 관련 쪽이에요. 그런데 3월달까지 잘 오르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죠? 빠졌는데 자 이게 추세를 가파르게 꺾어버렸어요. 그죠? 가파르게 꺾었다. 즉 이렇게 주가는 가파르게 속도를 꺾으면서 내려올 때는 연속성 속도 이론에 의해서 계속 이 추세선과 함께 맞물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크게 보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딱 살펴보게 되면 이미 손절선 지나쳐서 지금 주봉의 어떤 하단 부분, 즉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요. 즉 이게 윗선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가 이 중심선이죠, 그죠? 이 윗선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가 주봉의 이 중심선을 한참 동안 해서 이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둔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강한 상승이 있고 다시금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 지지대를 확보해 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리스크 관리 자리대, 즉 손절선만 명확히 지키신다면 그 다음 다시 8,000원대의 회복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손절선을 제가 조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지켜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자리대죠. 6,800원대 부근인데, 자,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6,750원을 손절선으로 잡아드릴게요. 종가가 6,75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일봉상의 종가예요. 그러니까 그날 흐름에 한 번이라도 6,750원을 터치하면 손절하시는 게 아니고 종가가 6,750원을 깰 때입니다. 그때 손절하고 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그걸 깨지 않고 종가는 늘 6,750원대 이상에 갖다 놓으면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8,000원대까지의 재상승 구간을 꼭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밑으로 예각 세운 것을 둔각을 만들어놔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둔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셨어요. 11,127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보시죠. 지수와 연동되고 있죠. 근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약간 손실권역입니다. 약간 손실권역인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면 지금 보시면 하락 시세를 좀 그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11,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다시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밀려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1,600원 자리대 있죠? 1,600원대. 그 자리대가 왔을 때 그때서부터 분할로 좀 더 매수를 한다라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중소형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다임인데요. 자, 이 에버다임은 공작기계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들은 늘 지지부진한 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8,530원에 비중 50% 889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요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버다임은요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쭉 가지는 못해요. 늘 어떤 식인가 하면 자, 올라갔다가 횡보 만들고 다시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자, 횡보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과 함께 횡보 만드는데 이 기간은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이게 횡보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때의 박스권 흐름이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났었고, 지금, 그 박스권 흐름을 보인 상단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니까 지지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요거 체크해 볼게요. 자, 요렇게 떨어지다가도, 요렇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니까, 요렇게 떨어지다가도 여기 딱 지지받죠. 그죠?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요걸 살짝 깨는 듯 했으나, 요걸 다시 지지받으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긴 횡보 구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의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어디냐를 찾아본다면, 자, 우리가 그걸 찾아버리면,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을, 명확히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8,300원대가 위쪽 박스권 상단이고, 자, 밑에 박스권 하단은, 즉, 7,060원대가, 지지를 받는 구간이다. 즉, 그러면, 지금 공작기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밸류에이션도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로서 봤을 때도 그렇게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면 8,300원대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7,000원대 부근 오게 되면 이건 결국은 박스권 하단이니까 손절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을 하기 전에 일단 6곡의 5번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5번째 종목입니다. GS 칼텍스가 있고요. GS 리테일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GS 에너지가 있죠. 이게 자회사들 일부입니다. 예, 그 일부죠. 진짜 일부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많이 붙었어요. 그죠? 많이 붙었는데, 자, 6번째 곡입니다. 금성입니다. 금성.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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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고, 현대 HCN인데요. 현대 HCN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5,500원에 네, 비중은요? 30%요. 30% 매수하셨어요. 예.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아이고, 이게 갈란가 사놓고 보니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싶어서.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달 좀 못 됐죠? 한 달 조금 안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예, 예. 자, 우선 이 현대 HCN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중장기, 장기적인 추세로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의 모습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수급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은 계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예. 근데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외국인 쪽에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저기 5,100원짜리 있죠? 예, 예. 이 5,10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아마도 4,000원대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4,700원, 4,800원짜리 때까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5,1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4,8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5,500원 자리대보다 한 5,600원, 5,700원 요 자리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빠져나오셨으면 일단 좋겠어요, 저는. 예. 반등주 뭔가 네. 빠져나와야겠고, 네, 일단. 5,100원대에서 그냥 매도.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고, 이탈이 되면. 예.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요, 메디톡스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요, 8만원인데. 와, 오래 넣으셨다, 그죠? 예. 진짜 장기 투자하시네.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비중은 20을 하고 지금 10% 남아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요즘 자꾸만 내려가고 있어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가도 괜찮을런지.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로를 계속 시청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메디톡스를 2월 달쯤에요. 이거 지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보톡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커졌어요. 그죠? 근데 이 보톡스 시장보다 더 접근하기 시장, 즉 대체 시장이 나왔어요. 뭐냐면 필러 시장이에요. 그죠? 그 필러 시장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보톡스보다 조금 더 시술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보톡스는 맞으면 하루 동안은 어찌됐든 조금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민망해요. 그죠? 그런데 필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 후에 바로 다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조금 간편하고 시술이 용이하고 가격도 싼 필러 시장이 점차적으로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대체 시장이 나오니까 이 보톡스 시장은 좀 줄겠죠, 그죠? 거기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지지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익절가만 딱 정해놓으세요. 14만 원 깨지면 내가 좀 덜 먹었다 생각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14만 원이 깨지면요? 14만 원 깨지면 아이고 내가 좀 덜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고 14만 원이 안 깨지는 하나는 들고 가보세요. 왜? 지금 월봉상 강한 지지대예요. 그죠?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던 구간. 자, 이 월봉이 큰 구간입니다. 큰 구간인데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월봉의 13미평을 한 번도 부딪히질 않았어요. 부딪히지 않았는데 13미평 요게 부딪히니까 바로 아래 꼬리를 딱 달면서 위로 올랐고 아래 꼬리를 딱 달면서 위로 올랐고 아래 꼬리를 딱 달면서 위로 올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부딪히자 그걸 살짝 깨니까 바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때도 역시 13미평하고 조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조우를 하면 이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반등이 오면 돼요. 그러면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자 내가 왜 그리고 15만 원대 이상 오면요. 15만 원이 아니죠. 17만 원대 이상 오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전에도 그 17만 원 자리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필러 시장인 휴원수를 한번 봐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차트 보시니까. 이게 대체 시장이 이미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필러에서 강한 휴원수가 이렇게 주가가 좋다 하는 것은 대체 시장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보톡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점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절가 14만 원만 딱 잡아 놓으시고 심지국권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증권. 대우증권이요? 예. 자,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600원. 14,6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30%인데요. 네, 30%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네. 8,180원인가? 네. 여기에서 제가 또 그만큼을 또 탔어요, 또. 가지고 있는 그 만큼을? 예. 그래서 평균 단가가 14,000원대가 된 건가요? 아니요. 14,600원에서 오늘 그걸 탔으니까, 네. 한 1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겠네요. 그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이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M&A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 쪽에서 이 증권사 쪽, 이 증권업 쪽 보게 되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큰 기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하면 했지 인수를 당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M&A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게 좀 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뭐 돌아설 것이다, 올해 전망은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오늘 가격에 추가 매수를 일단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8,500원, 8,600원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신 거 있죠? 그 물량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많이 2년을 넘겨서 갖고 있었어요. 예, 일단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조금 빠져나오셔갖고 다른 종목군도 좀 만회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략을 좀 해보시고 다시 한 번만 전화 주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일단 정답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LG라고 보내셨네요. 1341님. LG는 럭키 금성입니다. 럭키 금성. 제가 금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금성. 자, 6227님 당첨되셨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빰. 자, 축하드리겠고요. 대안주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과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요,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바로 이 방송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지금, 방송창이 열려 있어요. 거기를 접속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남자한테 오셔서 많은 얘기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변동성장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